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2026학년도에 수리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수리논술 미리 보기라는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2026학년도 수리논술 대학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른쪽 상단에 안 보신 분들은 클릭해서 보고 이 영상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리논술 미리 보기 3부 교과 반영 방법과 출제 범위에 대해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교과 반영 방법은 수리논술 대학 중에 일부의 대학이 교과를 반영하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콕 하고 각인해야 될 내용은 논술 전형에서 교과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 교과 때문에 우리 아이 교과 점수가 낮아서 논술로 어느 대학을 지원하고 못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논술 실력이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를 결정하지 교과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왕 영상을 켰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수리논술 전형에서 교과를 반영 안 하는 대학도 많아요.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에 의예과의 합격자의 내신 평균은 2.0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의예과다 보니까 내신 점수가 좋은 학생들이 논술도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고, 또 내신이 3점대나 4점대라 하여도 거의 손해가 없으므로 의예과에 지원해서 합격하는 학생도 있고, 치의의, 한의의, 수의의 약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5에서 3.5 사이면 내신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을 정도로 영향력이 작고, 일반 자연계열은 학생부 내신 성적이 1점대, 2점대 학생들은 전부 다 학생부 교과나 종합으로 다 갔어요. 논술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은 내신이 좋지 않을 게 자명하기 때문에 내신이 4.5 정도가 일반 자연계열의 합격점입니다. 보통 3점대, 4점대, 5점대 초반까지 대부분 합격을 하니까 논술 전형에서 내신이 낮다고 쫄지 말고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드린 내용은 사실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빨리빨리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가겠습니다. 그런데 내신이 7등급이나 8등급, 6등급 후반 이 정도 되는 학생이라면 내신이 조금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학생들은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 논술 100에 수능 최저가 있거나 없거나 한 대학들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일단 논술 전형에서 내신의 반영 비율별로 정리를 해봤는데, 논술 100인 대학은 내신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대학입니다. 이번에 서강대가 논술 100으로 바뀌었고요. 논술 90에 내신 10이면 한양대, 홍익대, 숙명여대 등이 있고, 한양대는 내신의 점수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평가라고 해서 학교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를 평가하니까 학교생활 무리 없이 잘한 학생이라면 감점되지 않을 거고, 논술 80에 내신 20이 숭실되고, 논술 70에 내신 30이 중앙, 동국, 세종, 부산, 경북대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논술이 예를 들면 전형 총점이 1000점이라면 700점, 내신이 300점인데 300점만큼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따 표로 보여드리겠지만 거의 다 만점을 주기 때문에 내신은 30%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5%도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교과 반영 방법을 상세하게 분석해보면, 논술 100인 대학교, 내신 전혀 반영하지 않는 대학교 매우 좋겠죠. 그 다음 학생부 종합평가를 하는 대학교가 한양대고요. 출결을 반영하는 대학은 이제 다 사라져서 중앙대랑 동국대가 있는데, 여기 미인정 결석 1일이면 10점, 2에서 3일이면 9.8, 이렇게 쭉 결석 일수에 따라서 반영을 하는 거고, 중앙대나 동국대의 경우에는 내신 점수보다는 출결의 영향력이 더 큰 대학입니다. 내신 반영률은 아까 정리해 놨고, 교과 반영 방법은 고3은 3학년 1학기까지 공통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졸업생은 대학마다 3학년 1학기까지 할지 전 학기 3학년 2학기까지 할지 다른데 그거 외울 필요 없고요. 한두 개의 대학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대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중에 상위 5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고1부터 고3까지의 시절 동안 여러분이 잘한 5과목을 쏙 뽑아와서 그걸로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학만 잘하는 학생도 괜찮을 거고, 국어만 잘하는 특정 과목만 잘하는 학생에게 매우 유리하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중앙대의 합격자의 평균은 내신이 한 3.67 정도 됩니다. 내신이 1점대, 2점대 학생들은 여기로 오지 않고 다 학생부 전형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비교 내신은 2024년 2월 졸업자니까 현재 시점으로 3수생 이상은 내신 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논술고사의 성적으로 내신을 대체합니다. 그런 걸 비교 내신이라고 하고, 검정고시 출신의 학생들은 내신이 없으니까 전부 다 비교 내신으로 반영을 합니다. 검정고시는 모두 다 논술 전형에 지원할 수 있어요. 내신 반영을 해도 논술 성적으로 내신을 대체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는데 대학마다 디테일하게 반영 방법이 다 달라요. 그걸 우리 아이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어느 대학이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아주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수능 최저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고 우리 학생이 논술을 어느 대학까지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100배 이상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등급 환산 점수라고 해서 내신을 어떻게 점수화해서 반영을 하는지를 정리해 봤는데, 각 대학별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사실상 8등급 이하는 점수가 많이 깎여서 손실을 많이 보니까 여기다가 쓰지 않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앙대 하나만 보면 1등급이 10점, 2등급이 9.96, 3등급이 9.92, 4등급이 9.88, 9.84, 9.80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6등급까지는 거의 등급이 내려가더라도 점수의 손실이 거의 없죠. 중앙대는 3.5등급 정도가 합격자의 평균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5등급이라면 3.5가 여기에 대충 9.9라고 한다면 이 차이가 0.06 정도의 차이입니다. 실제로는 전형 총점이 1000점이라고 했을 때 합격자와 5등급의 차이는 1000점 만점에 1.2점 정도의 차이입니다. 거의 차이가 의미가 없는 정도니까 논술로 충분히 역전 가능하고, 각 대학별로 거의 5등급까지는 점수차가 거의 없고 6등급 이하로 가면 쭉 떨어지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6등급, 7등급이라면 점수 손실이 많은 대학은 피해야겠죠. 내신이 6, 7, 8로 가는 사람들은 논술백인 대학을 지원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점수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내신에 관한 얘기는 정리하기로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내신이 5점대 나오면 일반 대학에 지원하는 데는 불리함이 없다라고 결론 지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수리논술 미리보기 4부 출제 범위에 관한 정리인데요. 많은 분들이 학원에 상담을 와서 논술 테스트를 받고 논술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의 성적과 상관없이 우리 아이는 연고대 논술 쓴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논술 공부를 하는 수준은 아이의 수능 최저학력 충족 가능성과 현재의 수학 실력을 보고 논술 공부의 수준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우리 아이는 여기 할래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오늘은 출제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리논술 출제 범위는 고1의 과정을 포함해서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까지 여기까지가 전 범위여서 전 범위인 대학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이에요. 우리가 보통 서열을 스카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서열을 말씀드리면 위에서부터 상위 15개 정도 대학까지가 전범위고, 실제로 이 대학들은 전범위를 출제합니다. 여기서 제외가 되는 대학들은 이화여대 정도가 기하나 확통을 잘 내지 않는다. 서강대도 기하를 잘 내지 않는 게 특징이다. 요걸 빼고 나머지 대학들은 전범위를 실제로 출제한다. 미적분만 다 마치고 나머지 틀리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부산대는 확통을 뺀 기하까지가 시험범위고 광운대는 기하를 뺀 전범위인데 여기에 확률과 통계는 보통 경우의 수나 확률의 일부까지만 가볍게 교과서 개념 정도로 출제하기 때문에 놀랄 필요는 없고요. 상당히 많은 인서울의 중위권 대학들은 미적분까지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고1 수학, 수학원 2 미적분까지 중에서 미적분이 전체의 내용 중에 한 40에서 5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1, 2만 잘하고 미적분이 약한 학생이라던가 아니면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나 기하를 하는 학생, 미적분 공부를 안 한 학생은 이런 데 지원하면 합격할 수가 없겠고요.
고1 수학과 수학 1, 2만 시험 보는 대학이 항공대 이학계열, 덕성여대, 성균관대, 건국대 KU 자율전공, 경기대 등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은 약수령 대학이라고 약수령 논술이라고 말하는 것과 난도는 다르고 일반 자연계열의 논술입니다. 수학 1, 2의 약수령 대학은 홍대, 세종, 외대, 글로벌, 한국기술교육대, 한국공학대가 있고요. 수학 1, 2와 국어를 보는 대학은 가천대부터 쭉 대학이 강남대까지 있는데 강남대는 어디까지 시험을 볼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 약수령일 걸로 추측이 됩니다. 여기에 2026학년도 변경사항은 서울여대가 그동안은 통합과학과 생명과학 논술을 보다가 올해는 수리논술 선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세종도 약수령 논술에서 일반 논술로 전환할 걸로 추측이 됩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어요. 그 다음 실제 출제 단원은 2024학년도 2023년 말에 출제됐던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작년 내용은 제가 시험지를 지금 확보하면서 정리 중에 있고 아마 정리를 한다면 5, 6월 중으로 작년에 실제 출제 단원에 대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 내용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대학들의 출제 범위가 있고 실제로 어디를 집중적으로 출제하느냐를 정리해 놓은 건데 매년 약간의 유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확통, 기하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숫자가 555, 4445, 45 이렇게 있죠. 55는 이 5라는 건 난도가 5라는 거고 문항수가 2개라는 뜻인데 확률과 통계는 난도가 4445니까 문항은 4개를 냈고 난도는 조금 낮다. 기하는 2문제 정도 출제했다. 이런 의미로 헤아리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한양대는 미적분을 가장 많이 출제했죠. 그리고 수학2도 출제하고 확률과 통계도 많이 출제하면서 기하도 많이 출제한다. 성균관대는 수학원, 수학2에서 출제하기로 약속이 됐죠. 그래서 성대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서강대는 수학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하는 자주 출제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출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요. 중앙대는 고1의 수학, 수학원, 수학2 제외, 미적분, 확통, 기하 고른 단원에서 출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들이 난도와 문항수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읽어보시고 관심 가는 대학은 이런 단원들을 많이 출제하는구나라는 감을 잡으시라고 정리해 놓은 표예요. 그러면 각 대학들의 논술의 유형은요. 이게 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누가 잘생겼냐를 설명하는 것과 똑같이 설명이 어려운데 일단 제가 분류해 봤습니다. 수능과 완전 유사한 형태는 정말 수능 문제와 개념적인 내용이 유사하게 느껴지는 그런 유형을 말하고요. 정통적인 논술형은 새롭게 함수를 정의하거나 해석해내야 하는 경우, 수능에서는 전혀 출제하지 않는 단원이나 내신형 문제를 묻는 경우, 주어진 조건으로 미지의 부분까지 생각해내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제가 바로 아래에 정통 논술형이라고 이름 지어놨습니다. 주로 상위권 대학들이 정통 논술형을 추구하고 있고요. 제시문 의존형은 제시문이 길어요. 그 긴 제시문에 설명을 통해서 제시문의 설명대로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 그런 유형들을 제가 제시문 의존형이라고 하고 그런 대학들이 몇 개의 특정 대학이 있습니다. 논술 수능 심화형은 수능 문제 유형을 출제하긴 하는데 계산이 아주 복잡하고 이후에 많은 문자들로 정리되는 그런 논술과 수능의 절충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대로 대학들을 분류해 봤습니다. 논술 수준은 위로 갈수록 논술 문제 자체의 수준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정통 논술형은 연세대, 그리고 정통 논술형의 상위권 대학은 성균관대, 한양대, 단국대고요. 고려대는 논술 수능의 심화형인데 상위권 대학 정도 됩니다. 고려대 치고는 약간 난도가 낮고 시험 시간도 90분으로 비교적 짧게 빨리빨리 많이 풀어야 되는 그런 대학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대학들은 대학의 네임밸류보다 문제의 난도가 조금 높은 대학들입니다. 정통 논술형의 서강대, 논술 수능 심화형의 중앙, 건국, 경희, 인하대가 있어요. 서강대가 논술을 쉽게 내는구나. 그러면 나 서강대 지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서강대 논술이 정통 논술형에 조금 내용이 쉽다면 합격점이 높겠구나. 왜냐면 서강대는 서성한급이잖아요. 그러면 논술 문제가 쉬우면 합격점이 오르겠구나. 논술 문제가 지나치게 대학의 네임밸류보다 어려운 단국대, 세종대, 부산대, 경북대는 그만큼 합격점이 낮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는 가톨릭대, 경기대, 서울과기대, 항공대, 이학, 공학, 성신여대, 덕성여대 등은 수능과 완전 유사한 형태로 출제를 하고요. 여기 홍익, 동국, 아주, 승명은 제시문 의존형이라고 해서 이런 유형은 제시문이 길고 그 제시문을 해석해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나 단어, 기호들,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이런 유형들을 매우 어려워하고 거북스러워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이렇게 출제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논술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확통기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요. 우리 학생들의 현재 수학 수준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학 실력이 뛰어나고 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계획이라면 확통기하를 준비하면서 논술 공부를 하면 되겠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너무 욕심내지 않고 미적분까지 시험 보는 대학에 맞춰서 논술 준비를 하는 게 현명합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게 논술은 로또다. 그래서 논술로 갑자기 한번 만회해 보겠다. 이거는 옳지 않은 생각이고요. 실현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수리논술의 교과 반영 방법, 출제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